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퓨터 강사 김민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상설기출문제 4회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영진닷컴에 이기적 수험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준비해 주시면 함께 문제풀이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본 작업 1시트는 제가 풀이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죠? 다른 문제 다 푸시고 나서 1번 문제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똑같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요. A 3셀부터 F의 13셀까지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절반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문제 다 푸시고 시간이 되실 때 정확하게 오타 없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시트, 기본 작업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시트는 셀 서식에 관련된 내용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각 2점씩 10점입니다. 1번 문제. A1부터 G1까지 영역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할 거고요. 궁서체에 그리고 크기 18포인트, 굵게 행의 높이 28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 먼저 잡아야겠네요. A1셀부터 G1셀까지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고요. 홈 부분에 버튼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버튼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확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버튼이 이름이 보이시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글꼴 부분에 오시면요.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 거 궁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를 클릭을 하셔서요. 궁서체를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글씨체가 너무 많아서 찾는데 오래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입력하셔서 찾으셔도 됩니다. 맑은 고딕 부분을요. 궁서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키 쳐주시면 되죠. 궁서와 궁서체는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글꼴 크기 18포인트입니다. 18포인트 선택할 거고요. 글꼴 스타일 굵게, 밑에 스타일 중에서 첫 번째 굵게 스타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행의 높이를 28로 지정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1번 행, 이 1행 머리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행 높이 클릭하시고 행 높이에 28 입력하신 후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이 3셀에다가 상여금을 한자로 바꾸는 문제이네요. 2의 3셀. 자, 이 부분이죠. 여기에 상여금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커서가 안으로 들어갈 거고요. 커서가 금자 옆에 있을 때에 오른쪽에 있을 때 한자 버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한자 변환 창이 뜨게 되네요. 이 중에서요. 입력 형태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한자로만 바꿀 건지 한글을 입력하고 한자를 가로 안에 넣을 건지 한자를 입력하고 한글을 가로 안에 넣을 건지 중에 선택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자로만 바꾸시면 되니까요. 선택되어 있는 것 그대로 변환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환하고 엔터키 쳐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1셀에 2021년 5월분이라는 메모 삽입하시고요. 항상 표시되도록 하고 메모 서식에서 맞춤은 자동 크기로 지정하겠습니다. A1셀이라고 하면 지금 병합되어 있는 이 제목 부분입니다. 이 제목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메모 삽입하겠습니다. 기존에 컴퓨터의 이름이 입력이 되어 있다면 지우고 해당하는 메모 내용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1년 띄어쓰기 하시고 5월분 마지막에 내용 다 입력하시고요. 엔터키 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빈줄이 삽입되기 때문에 5월분까지 입력하시고 그대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메모가 항상 표시가 되어야 하네요. 그러면 A1셀에 해당하는 이 제목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요. 메모 표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메모가 표시가 되면 메모를 한번 클릭하고 테두리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요. 메모 서식에 들어갑니다. 맞춤 부분에서
자동 크기 체크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3번 지시사항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D4에서 G15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도 넣어야 하고요. 숫자 뒤에 원자도 표시해야 되네요. 만약에 1000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1000원이라고 천 단위 쉼표와 원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범위 먼저 잡아주겠죠. D의 4셀부터 G의 15셀까지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셀 서식으로 갑니다. 표시 형식으로 가겠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고요. 샵 콤마 샵샵 0은요. 0원일 때 만약에 금액이 그냥 0원짜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0원이라고 숫자를 0 숫자까지 표시를 해야 한다면 샵 콤마 샵샵 0으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샵 콤마 샵샵 샵으로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네요. 뒤에다가 원자 표시하셔야 되죠. 쌍따옴표로 원, 쌍따옴표 닫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인. 제가 샵 콤마 샵샵 샵을 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금액들 중에서 실지급액이 0원인 게 있다. 엔터키를 쳐보면 0이라는 숫자는 표시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만 셀 서식에 가서요. 샵 콤마 샵샵 샵으로 안 하고 샵 콤마 샵샵 0으로 해보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여기에다가 0원이라고 써볼까요? 실지급액이 강연석은 없네. 0원이네. 엔터키 쳐보면은요. 0원도 0원이라고 숫자 0이 표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필요에 따라 샵, 콤마, 샵샵, 샵을 쓰실 건지 샵, 콤마, 샵샵 0을 쓰실 건지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5번 A3부터요. G15 영역에 모든 테두리 넣을 거고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도 넣어야 됩니다. 마우스로 범위 지정하셔야 되죠. A3셀부터 G의 15셀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글꼴 부분에 있는 테두리 화살표 클릭하셔서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해 주시고 다시 한번 화살표 클릭하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 주시면 셀 서식 문제 기본 작업 2시트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본 작업 3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시트는요. 문제를 보니까 조건부 서식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A4부터 G18 영역에서 모델명이 B로 시작하는 행은요. 모두 다 글꼴색은 주황으로 하고 채우기 배경색은 자주색으로 칠하는 조건부 서식 문제입니다. 레프트 함수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 얘기는요. 모델명 중에서 첫 글자라고 했으니까요. B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요. 왼쪽에 한 글자가 B이냐 아니냐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으로 사용을 할 거고 한 개의 규칙만 이용할 겁니다. 행 전체에 대해서 색깔을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행 전체에 대해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필드명은 빼시고요. A4부터 G의 18셀까지만 블럭을 잡아주시고요. 홈에서 조건부 서식 클릭해 줍니다. 새 규칙에 들어가겠죠.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라고 했기 때문에 요 메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하겠다. 메뉴 선택하고요. 하단 부분에다가 식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등호를 써줘야겠죠. 함수를 써야 하니까 등호 쓸 거고요. 레프트 함수 쓰라고 했습니다. 레프트 함수 괄호를 열어서요. 레프트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해당하는 그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셀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글자가 B인지 아닌지 비교해야 하는 아이들은 이 모델명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델명을 전부 다 선택하느냐? 그건 아니죠. 이 모델명 중에 첫 번째 값만 선택을 하시고요. 혼합 참조로 열만 고정을 하고 행은 4부터 18까지 변하게끔 상대 참조로 바꿔주시면은
결과적으로는 B4부터 B의 18셀까지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B로 시작하는가 아닌가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모델명의 첫 번째 값 B4셀만 클릭을 할 거고요. F4번을 한 번, 두 번 누르셔서요. B열에만 달러 표시로 열만 고정을 하고 행은 4부터 18행까지 점점 변하면서 값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절대 참조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달러 B4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 되겠네요. 콤마 하고요. 다음 인수 입력해야 되겠죠? 다음 인수는 왼쪽에서 몇 글자 가지고 올래 글자의 개수거든요. B4부터 B의 18까지 중에서 레프트 왼쪽에 있는 몇 글자를 가지고 올까? 우리 B인지 아닌지 한 글자만 비교해 보면 됩니다. 1이라고 쓸 거고요. 가로 닫을 거고 이렇게 출력한 값이 무엇이라면 B라면 B로 시작을 한다면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네요. 조건부 서식 하실 때에는요. 비교할 값을 열만 고정하시고 행은 고정하지 않아서 그 전체 열의 값들을 다 비교해서 조건에 맞으면 꾸밀 수 있도록 식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식 버튼 클릭해서요. 이제 이 조건에 맞는 애들을 꾸며야 되겠죠. 글꼴색은 표준색의 주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글꼴색, 표준색에 있는 주황 클릭해 주시고요. 채우기 색은 자주색입니다. 채우기 탭으로 가셔서 자주색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채우기에서는 색깔의 이름이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전에 좀 색상을 익숙해지도록 좀 봐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주색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B로 시작하는 제품들만 색상이 꾸며진 것을, 서식이 지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산 작업입니다. 계산 작업 문제 1번. 부서명이 영업팀인 사원들의 지급액 합계를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dcount, dsum, daverage 중에서 dsum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조건을 쓰실 때 필드 제목과 해당하는 조건을 함께 쓰셔야 되는데요. 지금 조건은 부서명이 영업팀인 게 조건이죠. 문제에서 보니까요. 부서명이 영업팀인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조건을 이용을 하면 되겠네요. 답날 부분에 클릭하시고 등호 쓰시고 dsum 컨트롤 A를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인수죠. 데이터베이스 인수는요. 내용 전체를 블럭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필드는 계산하려고 하는 필드명입니다. 지금은 지급액의 합계를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지급액 필드명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조건입니다. 조건은 부서명이 영업팀인 것. 범위 잡아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결과값 나오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 좀 쉬운 편이죠.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고요.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 2번. 표 2에서요. 성별과 승진, 평가, 점수를 이용을 해서 남녀의 평균을 내어야 하네요. 점수의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 할 거고요. 무조건 올리니까 라운드 업 함수 쓰겠죠. 그래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를 하셔야 하고 평균을 내어야 하니까요. 조건에 맞는 평균을 내어야 하니까 average if 함수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은요. 성별이 남인 것의 점수 평균 그리고 성별이 여인 것의 점수의 평균 이렇게 내면 되겠네요. 그리고 올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야 하니까요. 답널 부분에 클릭을 하시고 등호 쓰고 라운드 업 함수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함수 마법사 불러올 거고요. 함수 마법사를 불러왔더니 라운드 업 함수는 인수가 2개죠.
넘버는 어떤 수를 올림할 거냐, 여기에다가 결과가 될 식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넘 디지트에서는 그러면 그 결과값을 어느 자리에서 올림을 해줄 것이냐, 자릿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별이 남인 점수의 평균을 내어야 하잖아요. 넘버에서 에버리지 if 들어갈 겁니다. 왼쪽 상단의 이름 상자에서 화살표 클릭하셔서요. 에버리지 if 함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함수 추가 버튼 클릭해서 에버리지 if 찾아볼게요. 찾으셨으면 선택하고 확인. 인수가 3개입니다. 에버리지 if는요. 조건 범위 그리고 조건, 마지막은 평균을 구할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우리 이 조건 범위이지 않습니까? 조건 범위는요. 지금 조건이 남자이냐 여자이냐 하는 게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조건, 성별 부분이 조건이니까요. 이 해당하는 값 부분만, 필드명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G3부터 G12까지 블럭을 잡아주시고요. 절대 참조를 이용을 할 거예요. 범위는 F4 누르셔서 고정합니다. 그 성별들 중에서 조건은 뭐예요? 지금 현재는 제가 K9셀을 클릭을 했기 때문에 남자에 해당하는 점수 평균일 거거든요. 남입니다. 남이 입력되어 있는 곳 클릭. 제가 아까 성별 부분은 범위를 잡고 고정을 했지만 이 조건에 해당하는 남은 고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계산을 한 후에 밑에 여자의 평균을 낼 때도요. 그냥 채우기 핸들로 끌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산하는 것은 j2의 9셀이 조건이 되는 것이고 채우기 핸들로 끌었을 때는 밑에 값은 j2의 10에 있는 요 값이 조건이 되어야 하니까요. 얘는 값이 변할 수 있도록 고정하지 않을 겁니다. 자, 마지막 평균 구하려고 하는 범위는 점수 부분이 되겠네요. 점수는 이곳에 쓰여져 있는 거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F4번 눌러서 고정해 줍니다. 자, 이제 라운드업으로 돌아와야 하죠. 어느 자리에서 올릴 건지 지금 계산한 게 결과가 나오면 소수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을 한다고 했어요. 라운드업 클릭해 주시고요. 소수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을 한다고 하면 숫자 1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에버리지 if로 계산을 했을 때요. 90.28이라는 값이 나왔는데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한다고 하면 0이라고 썼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두 번째 자리에서 올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1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자리에서 올림한다고 했으면 2라고 썼겠죠? 네 번째 자리에서 올림한다고 했으면 3이라고 썼을 겁니다. 이 숫자는 자릿수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는 값들인 거죠. 자, 그럼 정수 부분에서도요. 1의 자리에서 올림을 한다 또는 반올림을 한다고 했다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거나 내림을 하거나 반올림을 한다면 마이너스 2라고 쓸 겁니다. 계속 이 자릿수는 마이너스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자릿수마다 고유한 이 숫자가 있으니까요. 기억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소수 이하 둘째 자리였으니까요. 하나, 두 번째에 있는 숫자 1을 입력하시면 두 번째 자리에서 올림이 되겠네요. 확인해 주시면 90.3 나왔고요. 밑에 값도 채우기 핸들로 끌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값을 출력하겠습니다. 자, 표 3번. 판매량이 가장 많으면 최대 판매이고요. 가장 적으면 최소 판매라고 출력을 할 거고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공백으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하네요. if와 max, min 함수 쓸 겁니다. 답날 부분에 클릭하시고 등호 쓰고 if, 만약에 내 값이 전체 판매량 중에서 제일 크다면 최대 판매라고 출력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if에 들어가서 함수 마법사 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먼저 제일 큰 값을 찾아볼까요? 제일 큰 값을 찾는 함수는 max 함수입니다. 자, 왼쪽 상단의 이름 상자에서 max 함수를 찾아서 추가를 해 볼게요.
어느 범위에서 제일 큰 값을 찾을래? 판매량 중에서 가장 많은 값을 우선 찾을 거예요. 그러면 판매량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나머지 값들 체육핸들로 끌 때에 판매량 범위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번 눌러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판매량 중에서 제일 맥스 큰 값이 1084라고 벌써 나왔거든요. 왼쪽 상단에 수식 입력줄에 if로 돌아가겠습니다. if에 클릭해서요. 제일 큰 값은 찾았어요. 그런데 이 값이 나의 값과 동일하다면 내 값이 가장 크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같다. 무엇과? 나의 판매량과. 저는 지금 L1002라는 제품의 결과를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의 판매량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전체 판매량 범위 중에서 가장 큰 값, 맥스 함수로 구했어요. 그 값이 나의 값과 동일하다면 나의 값은 제일 크다는 겁니다. 최대 판매, 가장 많이 팔렸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아니다. 요번에는 최대 판매가 아니고 판매량이 제일 작으면 민 함수를 이용해서 그 판매량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나의 값과 같다면 내가 제일 적게 팔았다는 것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최소 판매와 공백 두 개의 결과를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최소 판매라고 쓰면 안 되죠. 펄스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if 함수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왼쪽 상단의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찾아서 선택을 할게요. 자, 이번에도 조건을 써야 되겠죠? 이번에는 제일 작은 값을 찾아야 돼요. 민 함수입니다. 민 함수. 이름 상자에서 민 함수 찾을 거고요. 어느 범위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찾습니까? 판매량 중에서. 판매량 범위는 F4로 고정해 준다. 이 판매량 범위는 밑으로 밀리면 안 되니까요. 이 다음에요. 수식 입력줄에 이번에는 두 번째 if 사이를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두 번째 if 문제 풀고 있는 인수로 돌아옵니다. 자, 제일 작은 값 찾았어요. 판매량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찾았는데 이게 요번에는 이 값이 내 값과 같다면 나의 판매량과 같다면 C의 16과 같다면 그러면 나는 최소 판매 제품이라는 뜻이고요.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면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펄스에다가 공백, 쌍따옴표를 두 번 입력해 주시면 공백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식을 좀 볼까요, 여러분? 위쪽에 수식 입력줄 보시면은요. if 만약에 판매량 범위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찾았는데 그게 나의 값과 같다면 내가 제일 크다는 거네. 최대 판매라고 출력해야지. 만약에 판매량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민 함수로 찾았는데 이게 요번에는 내 값과 같아. 그러면 내 값이 최소로 판매되었다는 뜻이네. 출력할 거고요.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면 전부 다 공백으로 출력을 할 겁니다. 자, 얘는 최고도 아니고 최소도 아닌가 봐요. 나머지 체육핸들로 끌어보시면은요. 제일 많이 판매된 값과 제일 적게 된 판매된 값, 나머지는 전부 다 공백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표 4번 하겠습니다. 표 4번, 팀명은 모두 대문자로 변환하고 자, 대문자로 바꾸는 함수는 어퍼 함수이죠. 바로 진행해 볼까요? 자, 팀명을 모두 대문자로 변환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답날 부분에 클릭해 놓고 등호 쓰고 어퍼 함수. 만약에 소문자로 모두 바꿔라 했다면 로어 함수 쓰셨겠죠? 자, 이 어퍼 함수는요. 그냥 텍스트만 찍어주면 됩니다. 대문자로 바꿔주려고 하는 문자만 찍어주면 된다. 팀명을 대문자로 바꾼다고 했으니까요. 팀명 클릭하고 확인. 팀명이 대문자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나서 연고지는 첫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을 할 거래요. 프로퍼 함수 쓰시면 되는데 표기 예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팀명이 나왔죠? 팀명 뒤에 연고지를 쓸 때 괄호로 연고지를 묶어줘야 되네요. 그러면 요 뒤에다가 우선 괄호가 열려야 되겠습니다.
답이 출력된 부분 클릭하시고 위에 수식 입력줄 보시면은 어퍼 함수 수식이 만들어져 있죠. 맨 뒤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괄호가 열리는 기호 연결하셔야 되니까요. 앰퍼센트 연산자 쓰시고 쌍따옴표로 가로 열고 쌍따옴표 닫아줍니다. 엔터키를 쳐보면은요, 가로와 앞에 팀명이 연결된 것이 확인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요, 뒤에다가 연고지를 첫 글자만 대문자로 입력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서 앞에 함수와 뒤에 가로는 앰퍼센트로 묶었어요. 자, 그러면 연결을 했으면 뒤에 이제 프로퍼라는 함수를 쓸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퍼 함수도 역시 앰퍼센트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우스로 수식 입력줄 맨 뒤에 클릭하시고요. 앰퍼센트 연산자 써주시고요. 이제 뒤에 거랑 앞에 앞에 가로가 연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퍼 함수 쓰겠습니다. 프로퍼 함수는요, 제가 계속해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함수 마법사를 쓰고 있지만 이 함수는 인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 그냥 시간 관계상 빨리 쓰고 싶다 하시면은 가로 열고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고 싶은 셀 연고지 클릭하시면 되죠. 그리고 바로 가로 닫아주시면 함수 입력이 끝납니다. 이제 여기에서 엔터키를 치면은요, 연고지가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어서 나오긴 나왔는데 끝에 가로 닫히는 게 또 없죠. 그러면 답이 입력된 곳 클릭하시고요. 수식 입력줄 맨 뒤에다가 이제 닫히는 괄호까지 연결을 해줘야겠네요. 앰퍼센트 연산자 쓰시고 쌍따옴표로 괄호 닫고 쌍따옴표 다시 닫아주고 엔터키. 식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요거 채우기 핸들로 다 끌어서 답 마무리하고요. 5번 문제입니다. 중간 기말의 평균과 성적 평가표를 이용을 해서 평가를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성적 평가표의 의미는 중간과 기말의 평균이 5에서 60점이면 노력해라. 60에서 79이면 보통이다. 80에서 89이면 우수다. 90 이상이면 최우수를 의미한대요.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이 부분이 이 표를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요. hlookup과 average 함수 쓸 겁니다. 답날 부분에 클릭해 놓고 hlookup 들어가겠습니다.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마법사 열 거고요. lookup value는요, 찾는 값이에요. 어떤 값을 찾을 거냐면 우리가 중간과 기말의 평균을 찾아서 성적 평가표에 그 점수가 해당을 하면 평가 값을 가지고 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먼저 평균을 구해야 되겠네요. 평균 구하기 위해서 average 함수 쓸 겁니다. 왼쪽 상단의 이름 상자에서 average 함수 찾도록 하겠습니다. average 확인. 어떤 값들의 평균을 구할 건가요? 중간과 기말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한태현이라는 학생의 평가를 알고 싶은 거니까요. 한태현 학생의 중간과 기말 점수의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 학생의 평균값은 구했습니다. 그 값이요. hlookup으로 돌아와야 하죠. hLookup 사이에 클릭. 그 값이 어디에 있다면 테이블 어레이는요. 비교할 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하단 부분에 이 평가표가 되겠네요. A39부터 E40에 있는 평가표에 방금 구한 평균값이 있다면 하는 거죠. 자, 이 성적 평가표는 미리 다 만들어져 있는 고정된 값이라서 F4로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로우 인덱스 넘버. 평균으로 구한 88.5라는 점수가 저 성적 평가표에 있다면 몇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래? 우리는 이 평가표에서요. 점수를 비교를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행에 있는 노력이냐, 보통이냐, 우수이냐, 최우수이냐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거예요.
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클릭을 해보시면요. 마지막 인수는 비슷하게 일치하면 true라고 하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면 false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lookup value에서 찾는 이 값이요. 정확하게 참조표에 있으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있을 때 두 번째 행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오겠다 하면은 false를 쓰시거나 false에 해당하는 0을 쓰시란 말이고요. 지금처럼 평균을 구했는데 이 숫자가 88.5예요. 이 88.5라는 숫자가 사실 평가표에 정확하게 써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80점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 범위에만 들어가도 그냥 우수했다라고 출력을 할 거죠. 그러면은 true라고 마지막 인수에 쓰시거나 true에 해당하는 1을 쓰시면 되는데요. true는 생략을 하셔도 또 true로 인수를 아무것도 안 쓰셔도요. true로 인식이 됩니다.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으로 구한 숫자가 정확하게 이 표에 딱 88.5라고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범위에 해당하기만 해도 80점에서 89점 사이에 해당하기만 해도 우수라고 평가를 출력을 할 거니까요. 비슷하게 일치해도 된다. 마지막 인수는 true로 생략을 하였습니다. 확인하고요. 나머지 체계들로 끌면 함수 문제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시트입니다. 이번에 회차에서는요. 분석 작업 문제가 부분함 문제와 목표값 찾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각 10점씩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점수 20점 다 획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부분함 문제 보겠습니다. 상공 주식회사 신입사원 채용 현황 표에서 그림과 같이 성별별로 서류, 직무평가, 면접, 총점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부분합하실 때는 정렬을 먼저 하셔야 되죠. 성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성별 필드를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시고요. 필드 명만 클릭하시면 되죠. 데이터 메뉴에 내림차순 정렬 버튼 클릭해 주시면 여 나무로 꼭 부분끼리 묶인 것처럼 그룹화된 것처럼 정렬이 되었습니다. 내용 있는 부분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요. 데이터 메뉴 중에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부분합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룹할 항목은 방금 정렬한 성별이 되겠죠. 함수는 최소값을 구하고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했거든요. 함수는 최소값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 아까 성별별로 서류, 직무평가, 면접, 총점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결과에 이미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은 빼주셔야 되죠. 자, 새로운 값으로 대체할 거고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하신 후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최소값에 해당하는 부분합이 계산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부분합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그룹화 항목 그대로이죠. 함수만 최대값으로 바뀌면 되겠네요. 성별별로 최대값을 구할 건데 서류, 직무평가, 면접, 총점의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지금 제가 함수만 바꿨고요. 그 다음에 바꿔주셔야 하는 것은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를 빼셔야 되죠. 이거 체크해 놓으시면 아까 계산했던 최소값이 지금 계산하는 최대값으로 덮어 써지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합 하실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 빼고 확인 버튼 눌러주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2시트 가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전국 특산품 판매 현황 표에서 한라봉에 총 판매액이 1억인가요? 네, 이 금액이 되려면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를 계산을 하겠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순서대로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총 판매액이 변할 거예요. 그러면 총 판매액에 해당하는 F10셀 클릭해 주시면 되죠. 마우스로 F10 한라봉의 총 판매액이네요. 마우스로 클릭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갑니다. 수식셀 이미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럼 찾는 값에다가
요 찾는 값, 수치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죠. 쉼표 찍을 필요 없습니다. 자릿수만 맞춰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려면은 무슨 값이 바뀌어야 하는가?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판매량이 변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판매량에 해당하는 D10셀 어디인가요? D의 10셀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네요. 한라봉이 지금 8,575만 원만큼 팔렸는데 그거를 1억으로 바꾸고 싶으면 내가 얼마나 더 팔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한라봉을요 2,857개 더 팔면 1억이 총 판매액으로 잡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분석 작업 문제가 풀렸습니다. 시간이 금방 진행이 되었죠. 짧은 시간 안에 20점을 획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석 작업은 다 풀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작업입니다.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할 거고요. 각 5점씩 10점입니다. G4부터 G11셀에다가 평균 계산하는 매크로를 만들어야 한대요.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고 함수는 에버리지 쓸 거고요.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단추 버튼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랍니다. 단추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어디에다가 B의 13부터 C의 14에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시면은요. 여기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 첫 번째 버튼이네요. 클릭하시고요. B의 13부터 C의 14에다가 만드셔야 되죠. Alt키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스냅 현상이 생기면서 셀에 딱딱 달라붙게끔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떼시자마자 매크로 지정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매크로 이름 평균 입력하겠습니다. 바로 기록 버튼을 누르도록 할게요. 매크로 이름 들어가 있죠.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매크로 기록이 시작이 된 거고요. 이제 G의 4부터 G의 11에다가 평균 구하면 되죠. 클릭해 놓고요. 홈에 가서 평균 구할게요. 자동 합계 버튼을 이용을 해서요. 옆에 평균 클릭하겠습니다. 범위 자동으로 잡혔네요. 엔터키 치고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지우고요. 블럭 계산할 값이랑 담 넣을 부분 전부 다 블럭 잡으셔가지고 그냥 평균 클릭하셔도 또 계산이 되죠. 어떤 방법으로든 평균을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록이 끝났어요. 그러면 왼쪽 하단에 기록 중지 버튼을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개발 도구에 가시면요. 여기에도 기록 중지 버튼 있습니다. 클릭해서 매크로 기록 마무리하겠습니다.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을 해야 하네요. 그러면은 단추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텍스트 편집 단추 1이라고 써 있는데 그 앞에 커서가 깜빡입니다. 딜리트 키 누르셔서 기존의 글씨는 지우시고요.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바깥에 빙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평균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범위를 블럭 잡아서 삭제하시고 평균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2번 A3부터 G3에다가 강조색 6번 채우는 매크로 만들겠습니다. 버튼부터 만들까요? 도형의 사각형, 직사각형 버튼을 E의 13부터 F의 14에다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클릭하시고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습니다. 도형 클릭, 직사각형이네요. 사각형의 첫 번째 거 클릭. E의 13부터 F의 14죠.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도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마우스 커서 떼니까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이 안 되네요. 개발 도구에 있는 양식 컨트롤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직접 지정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이네요. 여기 있죠.
두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셀 스타일. 셀 스타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기록 버튼 클릭하고 네,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 창이 떴습니다. 다시 한번 이름 확인하시고 매크로 저장 위치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클릭. 매크로 기록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A3부터 G3 영역에다가 A3부터 G3 영역에다가 셀 스타일 강조색 6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홈에 가시면은요, 셀 스타일 버튼 있네요. 여기에서 강조색 6번 메뉴 찾으셔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정이 안 돼서요. 다시 한번 클릭하고 매크로 설정 다 됐습니다. 그러면 빈곳 클릭했다가 중지 버튼, 매크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기록 중지하겠습니다. 자, 도형에다가 글씨 써야 되죠. 텍스트를 셀 스타일이라고 입력하래요. 도형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텍스트 편집, 셀 스타일 쓰시면 되고요. 뭐 글자색이나 정렬 같은 거 아무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바깥에 빈곳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 셀 스타일 매크로를 확인을 하겠다고 A3부터 G3 영역을 블럭을 잡으셔서 내용을 지우거나 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의 범위를 잡으셔서 셀 스타일을 다른 걸로 바꾸시거나 표준으로 하신 후에 매크로 버튼을 눌러서 잘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차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차트 작업 시트의 차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2점짜리 5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된 차트 사용하셔야 되고요. 신규로 작성하시면 0점 처리되죠. 1번에서요. 입고량과 재고량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범위 수정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차트를 보니까요. 입고량과 재고량, 이 파란색 계열과 회색 계열만 두면 되네요. 그러면 출고량을 지워야 되겠죠. 출고량에 해당하는 주황색 계열을 마우스로 한 번만 클릭을 하시면 선택이 될 거예요. 조절점으로 선택이 되었을 때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누르셔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차트 제목은 A1 셀과 연결해서 표시하셔야 하고요. 진행해 볼까요? 먼저 차트에 제목 넣어야 되겠네요. 차트 영역을 한번 클릭하시면 옆에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차트 제목 넣을 거죠? 차트 제목 체크. 차트 제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차트 제목의 테두리를 한번 클릭하셔서요.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하시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셔서 등호 쓰고 A1 셀과 연결하라고 했거든요. A1 셀, 물류창고 관리 현황 이 글이겠죠.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엔터키 쳐주시면은 자동으로 제목 부분에 A1 셀의 내용이 연결되었습니다. 글꼴 굴림의 크기 16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씨체는 도둠이고요. 도둠 바로 써서 찾을까요? 도둠이고 글자의 크기는 16입니다. 그림 영역의 채우기 색은 표준색 주황으로 지정을 하라고 하네요. 그림을 미리 보더라도요. 이 부분이 그림 영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눈금선과 눈금선 사이에 갖다 놓으시면요. 그림 영역이라고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말풍선이 뜨게 되는 거죠.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그림 영역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그림 영역 서식 창이 오른쪽에 뜨게 되고요. 채우기와 테두리가 있는데 우리는 색상을 채워야 하니까요. 채우기 클릭하시고 단색으로 채울 겁니다. 어떤 색으로요? 페인트 통해서 표준색의 주황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 눈금선이 보이면 안 된대요. 주 눈금선이라고 하면 요 선을 얘기하는 거죠. 마우스로 정확하게 주 눈금선 하나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눈금선들이 조절점으로 잘 선택이 되었다면 아까 우리 계열을 지울 때처럼 딜리트 키 누르셔서 주 눈금선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내는 글꼴 도둠의 크기 12, 위치 아래쪽으로 바꾸겠습니다. 범내라고 하면 요 녀석을 얘기하는 거죠. 범내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시고요. 선택이 되었을 때 글꼴 홈에 가셔서 글꼴은 도둠으로 바꾸겠습니다. 글자 크기 12포인트. 위치를 아래쪽으로 바꿔야 되네요. 그러면 아까 그림 영역 서식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범례를 클릭하니까 범례 서식이 또 옆에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범례 옵션으로 가세요. 범례 옵션. 위치 바꿀 수 있습니다. 어디였죠? 아래쪽으로, 아래쪽에 범례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로 갑축의 주 단위 80으로 바꾸래요. 지금 왼쪽에 세로축 보시면은요. 단위가 100씩 되어 있거든요. 요거 80으로 바꾸란 얘기입니다. 마우스로 숫자 있는 부분을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 제 컴퓨터가 조금 반응이 늦네요. 주 눈금 요 숫자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축 서식이 요번에는 또 표시가 됩니다. 이때 주 단위를 바꿀 거거든요. 축 옵션 버튼 클릭하시면은요. 주 단위 여기 있습니다. 100으로 되어 있죠? 80으로 변경해 주면 되겠네요. 80 엔터키. 네, 왼쪽에 숫자 단위 80 단위로 바뀐 거 확인하시고요.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너비 2포인트의 둥근 모서리 설정하랍니다. 차트 영역이라고 하면 이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마우스 갖다 두시면은요. 차트 영역이라고 말풍선 표시됩니다. 이때도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요. 오른쪽에 축 서식이었던 게 또 해당하는 영역, 차트 영역의 서식으로 바뀌네요. 밑에 메뉴 중에서 채우기 및 선 클릭하시고요. 테두리로 가야 되겠죠? 테두리의 너비는 2포인트로 할 겁니다. 너비 찾으셔서 2포인트로 설정해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둥근 모서리 체크까지 해주시면 차트 작업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차트의 테두리가 2포인트의 둥근 모서리로 설정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께서 잘 작성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때에는 차트 문제에서 제공되는 이미지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설기출 문제 4회 풀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